네, 안녕하세요.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인도 소송은 셀프로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주제로 짤막하게 좀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월세라든지 뭐 전세로 이렇게 세를 내놓고 있고요. 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와중에 좀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죠, 복불복. 근데 이 복불복을 최대한 확률을 좀 최악의 상황은 좀 낮추려고 사전에 방을 내놓을 때, 집을 내놓을 때 최대한 저만의 뭐 조건을 좀 붙여서 내놓고는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모르잖아요. 앞날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인도 소송을 꼭 해야 될 시점이 온다면 한번 셀프로 도전을 해보시라,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뭐 월세 물건으로 뭐 예를 들게요. 일단 아파트로 한정을 해서 주거로 한정을 해서 예를 들면 2기 이상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마음 약하신 임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뭐 임차인들의 그 핑계라든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열심히 지금 좀 하고 있다, 조만간 보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뭐 2달이 갑자기 3달이 되고 4달이 5달이 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갖고 있는 보증금도 다 소진을 하면서 임대인께서 좀 손해가 너무 극단으로 좀 치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2기 이상의 월세 2달, 그러니까 2달치죠. 2달치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부동산 인도 소송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게 가장 좋습니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인도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의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죠. 우리가 흔히 뭐 법무사가 있고 이제 변호사가 있고, 이제 비용은 변호사가 조금 더 법무사보다 좀 높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좀 시간이 되지 않을 때 변호사나 법무사에 한번 의뢰를 해볼까 하고 좀 전화를 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상담을 좀 문의를 했었는데 비용은 변호사가 확실히 좀 높더라고요. 변호사보다. 아니, 제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비용 책정하는 것도 이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게 각 법무사마다 다 이게 제각각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뭐 비용이 10,000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막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마다 이게 또 알아보려고 하면 다 수고로움도 있고,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뭐 크게 뭐 진짜 뭐 어려운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우리가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 개인 간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인도 소송을 해야 된다 싶으면 셀프 소송 저는 꼭 도전을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한번 겪어 놓으면 계속 이거는 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꼭 셀프로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2달 이상, 2달치 이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접근하셔서 셀프로 도전을 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셀프가 왜 좋냐면 일단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전자소송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요, 뭔가 이제 근거가 약하거나 아니면 뭐 문구 설정을 좀 잘못해서 보통 반려가 나오게 되는데, 반려가 나오면 기본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일날 오후에 반려가 났어요. 그러면 이걸 바로 막 반려 났다고 해서 막 이 정말 그 야근까지 해가면서 막 그 당일날 막 심야에 막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막 제출하고 막 이런 거는 좀
없잖아요. 야, 다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개인이 셀프로 이게 도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당일날 오후에 뭐 반려가 났다.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이 이제 판사님께서 이제 반려한 부분을 이제 체크해서 이제 꼭 이제 포인트 짚어서 이제 반려를 내주시게 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심야에, 야간에, 저녁에, 뭐 새벽까지라도 내가 살펴봐가지고 바로 소장을 다시 재작성, 수정해가지고 뭐 바로 실시간으로 뭐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르다 이거죠. 빠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 더 빠를 수 있다. 이게. 이 어떤 그 반려권이든 뭐가 됐든 다시 제출하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보름이면 보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2주면 2주. 요 안에만 뭐 제출하면 뭐 되는 건데 근데 자기 셀프로 하는 거는 무조건 뭐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뭐 굳이 내가 2주 안에 뭐 제출을 해야 된다고 꼭 2주 다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셀프로 해가지고 부동산 인도 소송 제가 원고죠. 원고 승까지 1심 원고 승까지 나는데 2달 반, 딱 2달 반 걸렸습니다. 이제 2달 반이 걸렸던 이 경우에는 피고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별다른 그 대응을 안 한 거죠. 이제 대응을 만약에 말꼬투리 잡으면서 대응을 했다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점으로 2달 반이 걸렸는데 요 2달 반도 제가 그때 반려권이 한 2번 났었어요. 제가 이제 문구 수정이라든지 설정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판사님께서 좀 수정을 해라 해서 다시 올려라 이런 부분이 한 2번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거 감안해서 2달 반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려권이 없었다면 뭐 한 2달 뭐 조금 넘었지 않았을까? 예. 상대방이 이거 전제는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안 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적합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꼬투리 잡는 식으로 저기 시간 늘리기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셀프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요, 자신감이 일단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막 의탁해가면서 막 겁먹으면서 두려움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셀프로 도전을 해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 이제 전자소송 그 안에 다 차곡차곡 쌓여 있고 언제든지 제가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셀프로 도전을 한번 해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칠게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